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의대 증원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전국에서 권리대회를 진행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지역 의료 현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대전시 의사회 김영일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보건의료노조 신문수 대전 충남 지역 본부장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원용철 상임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전 국민의 지금 관심사입니다. 이제 정부가 2025학년도 이제 내년부터죠.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이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이제 최대 이제 10,000명 정도 확대하겠다는 이제 계획인데 이 정부 의지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발표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 지역 의료계 그리고 이제 여론과 이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 좀 관심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먼저 이쪽 의료계 지금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2월 1일 날 그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 후에 2월 초 갑자기 의정 협의체 중에 2월 6일 설을 앞두고 2,000명 증원 발표가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그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보다 좀 필수료 문제라든가 지역 문제, 뭐 응급 문제 이런 거를 적정한 의대 정원을 협의하는 중에 갑자기 협상을 깨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무런 집단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의대 증원 발표 당일 6일 날 제 앞으로도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보내왔더라고요. 명령까지 보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의사도 국민인데 네. 저는 그걸 받는 순간 좀 겁박이라고 해서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예. 예, 그러셨구나. 예, 그 같은 이제 의료계에 계시잖아요. 네. 우리 저기 그 원용철 본부 대표님, 아니 신문수 본부장님이시죠? 예. 네. 어떠세요? 사실 저도 병원에 제가 근무한 지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회장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시민들도 환자분들도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작년에 보건의료노조가 12월에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89.3%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대 정원은 환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실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입장차가 진짜 많이 엇갈리는 것 네. 같아요. 우리 원 대표님께서는 좀 시민사회에 계시잖아요. 좀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네. 진단은 분명히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린 처방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일부분 의사 단체의 반발 움직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필수 의료나 지역의 의사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부족한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의사 정원을 그냥 확대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낙수 효과를 누리겠다? 이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일할 의사를 양성한다라면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공의 영역이다. 네. 의료가 공공의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장은 절대로 공공 영역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다 민간 중심 체계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그런 필수 의료나 이런 쪽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국가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다. 거꾸로 10년 뒤에 우리의 의료 시장이나 이 의료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정원의 어떤 확대 이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이제 형성이 된 그렇죠. 것 같은데 이제 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추진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좀 뭐 달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가 있겠어요. 예. 이런 거죠. 지금 처방은 분명히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체계 자체가 기관 수로 전체 의료 기관의 5%가 공공의료가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려서 그 필수 의료를 담당하라고 해도 어떤 의사가 가냐라는 거예요. 강제력을 띠지 않으면 뭐 안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거기에 공공의 영역을 감당하는 의사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만이 그 길이 좀 제대로 된 처방이 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무작정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의사 단체들의 반발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쟁을 더 심화시켜서 나중에는 의료비 폭등이나 이런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거꾸로 보면 시민들이 마지막에는 더 손해를 보는 이런 꼴로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영일 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어제 날도 구주인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를 이제 하셨어요. 예, 뭐 그렇죠. 아까 명령까지 이제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예. 이 정부에서는 이제 집단 행동 자제도 이렇게 촉구하고 예. 뭐 좀 아까 겁까지 이제 먹으셨다고 했는데 예. 이처럼 이제 의사 단체 그리고 예. 정부하고 입장차가 이제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협의체를 그러니까 복집을 한 28회 정도 했고요. 네. 단지 그 저희가 느낀 거는 그 의대 증원 숫자만 늘리는 아까 우리 원 회장님 말씀처럼 숫자만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 그 중요한 의학 교육이라든가 필수 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이런 공공 의료 아까 5%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네. 증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다툼이 됐고 네. 그리고 협의체에 사인도 안 하고 나가서 발표한 거는 저희는 뭔가 왜 이렇게 급하게 했나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한테 돌아가면 국민들만 손해보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저는 사견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저 본부장님 아까 이제 모두에 어떤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기주셨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정부하고 이제 의사단체하고 갈등이 이제 있다 보면 옆에서 진짜 지역 의료계 뭐 의료 분야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만 계시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의료에 있어서 의사 수의 부족을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책에 좀 실패가 있지 않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차례나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정부가 제대로 발표를 하고 이런 거가 됐어야 됐는데 사실 우리들이 아는 거는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이 이제 갑자기 2,000명이라는 것도 사실 2,000명을 과연 굉장히 뜻밖의 많은 숫자인 거는 분명한데 또 필요한 숫자라고 보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발표된 이후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법적 대응, 엄정 대응, 그리고 뭐 이제 전공의들 뭐 사직서 제출 시 이미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병원들의 공문을 통해서 사직서 제출 시 처리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도 일방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의협에서도 이게 이제 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반발하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 의협에 대해서 상당히 옆에서 지켜보는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대 정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좀 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고 싶은 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한 6년 정도에 처음 시작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떤 분위기를 느끼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 의대 정원 문제가 한번 불거졌죠. 그때도 이제 의사단체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는 이제 철회를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좀 그때 어쨌든 대안을 좀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사 수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뜯어보면 어디가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와서 그냥 무작정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늘려내는데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는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는 시민사회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바라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늘어나면 도리어 역풍이 불 수 있다. 도리어 더 국민들에게 더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금 이번에 의대 정원 그 확대 문제에서 빠져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의사를 양성할 거냐. 좀 공공 영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정말 공공 영역에서 국가가 의사를 양성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뜨리고 그래서 좀 저희는 지금 의사단체하고 정부하고 이가 강대강 모습이 뭐 정부가 엄청나게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 그 좀 이익단체인 어떻게 이제 의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단의 어떤 이익,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잖아요. 그 단체와 해서 어느 쪽이 정의고 어떤 게 불의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 모습이 되게 좀 이상하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의사 정원 문제만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그 후속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될 수도 있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민사회도 의사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부는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지역 필수 분야에 이제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수도권 병원을 찾는 이제 원정 진료나 그 학생들의 인기학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뭐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께서는? 그 지방 의료 강화는 저도 찬성합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인구가 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질환도 다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을 일부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수도권으로 너무 병원들이 집중화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6,000배들을 허가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지방에 있는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인들이 다 그냥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기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공의도 이제 지원이 의사는 많은데 왜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가 적냐면 다 피부과, 성형외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만 늘린다고 하면 계속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공의가 왜 필수 의료를 안 하냐, 그리고 필수 의료를 왜 의사들이 안 하냐,
이거는 이제 의료 수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법적인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지 숫자만 늘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이런 말 합니다. 저희들끼리 인구가 많다고 축구를 잘하느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보듯이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역 의료 필수를 살리려면 숫자도 중요하고 저희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정책을 반드시 세워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정부에서 기대하는 효과 과연 뭐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지난해 이렇게 어느 자료에 보니까 신규로 그 개업한 병의원이겠죠. 그 보면 71.1%가 수도권에 개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보니까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강남에 피부 성형이 몇 배가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몰리냐? 사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이 의료 전달 체계 왜곡을 극복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 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는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도 있지만 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역에 민간 보고 가서 병원을 차려라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일단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어떤 병원이 들어가야 되냐?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공공병원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의 한 8% 정도, 기관 수의 5% 정도 이거 가지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때 그 5%밖에 안 되는 이 공공병원들이 80% 이상의 코로나 환자들을 다 돌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공병원의 역할들이 분명히 이제 이번에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국가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라면 지금보다는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 이 현재 정부가 이 지금 의료 그 공공의료 전달 체계 아니면 그 강화 대책으로 내세운 게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을 나눠서 거기에 책임의료 기관을 두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70개 중진료권 내에 공공의료 기관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최소한 저희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잘못된 이 의료 전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30%, 목표는 30% 보되 지금 당장은 중진료권 안에 70개 중진료권 안에 하나 이상의 공공병원, 지방의료원과 같은 그런 진료를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게 민간 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다 의대 졸업생 전체 중에 지역에 남는 사람이 한 30% 미만이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해도 다 올라갈 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우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문수 본부장님께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원정 진료나 인기학과 쏠림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시각과 문제를 바라보는 건 같은데 거기에 대한 덧붙이는 얘기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맥락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의사의 부족한 숫자 그리고 쏠림 현상 이 두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뭐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봤듯이 응급실을 이렇게 전전하는 문제 그리고 서울까지 가는 문제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나 의료기사들이 시술 처방 아니면 처치 이런 것들을 조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전공의사님들이 병원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서 주당 80시간 근무를 제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이게 이제 의사수 부족과 관련된 문제고 쏠림 현상에 의한 거는 결국은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의 양성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해서 지역의 의사들이 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가 방안인데 그런 방안들을 좀 정부가 같이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증원 문제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의사 정원 확대를 하려다 보면 이제 인원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예. 그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이제 그 지역 인재 전형을 그 60%로 이제 늘리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우려와 뭐 기대가 이제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장님 먼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역 인재가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확대 방침은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역차별 그리고 네. 모 의대에서 발표했는데 모 대학이죠. 그 모 의대 뽑을 때 그냥 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을 놓고 수능 최저 같은 걸 안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질적인 그런 좀 고민이 되고요. 또 학생만 비수도권이 뽑아놓으면 다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네.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빅병원이라든가 네. 아까 저도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틀리지만 찬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 배정 문제 지방으로 그리고 서울 경기 수준의 어떤 의료 인프라라든가 의대 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해결 과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졸업 후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옵션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아마 뭐 헌법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대전서 의대 나오고 지금 한 30년 이상 개업하고 네. 의사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지방 의료를 위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또 다 서울로 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좀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지역 인재 그 전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네. 그건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네. 했는데 강제할 수가 없어요.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게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나 이런 것들이 좀 대안으로 제시됐던 건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의대 쏠림이 심화된 시기가 어느 때냐. 사실 그거는 좀 우리 사회에서 IMF가 사실 기점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IMF 이후에 사실은 전국의 그 의대로 학생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의대 쏠림 현상이 아주 심화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건 한번 좀 뒤집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 전형을 60% 늘렸을 때 뭐 질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분명히 지역 인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잠깐 이야기했지만 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그게 이제 공공의대면 공공의대. 뭐 지역 국립대학을 거둬 그쪽에 이제 의대를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국립의대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국가가 양성하는 의과 대학이 필요하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국가가 양성해서 국가의 그 의무를 감당하는 그것들을 얼마만큼을 할 건지 디테일하게 그거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좀 정해야 되겠지만 기존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신문수 본부장님께 좀 여쭤. 지금 병원 현장에 직접 계시잖아요. 이 의사 정원을 이제 확대를 하면 이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교수진 다양한 분야가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좀 기육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충분히 이제 그런 거에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저희야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전공이나 인턴의 숫자가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예전보다 진료 세션도 많이 다양화된 부분도 있긴 한데 40% 지역 인재를 60% 올린다는 것도 의사 숫자를 늘리는 만큼 숫자에 연연해서 그냥 비율만 올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발표를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하면서 교육 시스템상 최소 2,100에서 많게는 2,800명까지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를 했고
신입생을 받는 게 2025년 내년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 병원에 근무하지만 여지는 있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정말 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고 지역 인재 비율을 20% 정도 더 상향해서 올리는 문제 또한 일단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수재에 연연한 건 사실이지만 좀 지켜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네. 싶으면 그 의료 이제 그 의대 수를 학생을 늘리면 지금 학생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도 일부 학교 강당 안에서 강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부학 실험이라든가 실습이라든지, 실습, 그다음에 예. 임상 실습 같은 그렇죠. 병원 가서 하면 저 조를 짜서 합니다. 폴리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본과 3학년, 4학년 때 얘기 들어보면 전문가가 없는 과도 있답니다. 지방에 특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의료 그 교육이나 질이 떨어지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게 갑자기 2,000명 늘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학생들도 우려스럽고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의료 질이 떨어지면 결국 실력 있는 의사가 안 나오면 나중에 그것도 결국 국민들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교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 그 높으신 분들이 대학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방의 국사립 때도 네. 사실 세션이 닫힌 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회장님의 의견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이런 규모가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 저는 이게 등식은 좀 안 맞는다고 네. 봅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네. 준비를 잘 해서 네. 잘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다. 저는 요 2등식으로 자꾸 가는 것보다는 네. 지금 분명히 필요한 의사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이 더 공감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야지, 뭐 갑자기 늘어나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제 얘기는 늘어나는데 질이 떨어지는 건 중간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렇죠. 그 그거는 우려는 본인들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외과 실습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제대로 못 배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때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예.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래요.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극복해야 될 대안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 거죠. 예.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결 과제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수도권, 서울, 예. 경기 이쪽으로 이제 자꾸 가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공공 의료도 살리고 지역 의료도 살리자는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보면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도 이제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그 본부장님께서 이제 좀 지역 의사제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의사제 이제 대안적 성격이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김에 한번 말씀 좀 추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지역 의료의 시스템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적으로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고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이걸 이제 의무형이 아니라 계약형으로 지역 의사제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사들이 뭐 장기 봉분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혜택을 주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 또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건노조에서 이제 연구자들이나 얘기했던 거는 이 계약형이 아닌 의무형으로 그래서 의대에서부터 뭐 장학금을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장기간 뭐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봉분을 할 수 있게 해서 의무형 지역 의사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 실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역 의사제가 계약형이 아닌 의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처우 개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 뭐좀 이점을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것도 보세요? 본질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재탕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도 공중보건 장학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2022년도에 한 명 신청했답니다. 예. 아, 전체에서. 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계약형 아니면 그 학생 본인이 선택하도록 한다라면 누가 남겠냐. 그렇다고 처우개선 그게 아니라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우선 필요하다. 자꾸 본질은 놔두고 변죽으로 이것들을 땜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강제 장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국가가 정말 재정을 투여해서 국가가 키워내는 그런 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아니 육사 나오고 바로 제대합니까? 의무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공공의료 기관이든 국가의 어떤 그 공공의료에 일정 정도 복무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든 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겠다. 그것도 이미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다시 뭐 양적인 어떤 것을 많이 투여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지역 필수 의사제 이제 옛날 문정권이나 윤정권 때 이제 같은 개념인데 약간 틀리죠, 디테일한 면은. 근데 지금도 민간 영역에서 이제 공공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5%, 8%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역 의사제 만약에 60% 이상 뽑는다면 좀 강제성을 분명히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문의 취득 후에 삶의 터전, 대전서 진짜 살 수 있게 평생 저처럼 그런 그 보수라든가 근무 여건, 그리고 저도 공공의료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좀 약간 민간하고 이원화를 좀 주장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하고는 틀린데 뭐 저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차라리 간호사관학교처럼 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일정 정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게 모든 걸 책임져서 관리하고 지역에 남게끔 뭐 그런 정책인데 그런 디테일한 걸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저희 민간이 공공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의료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은 뭐 찬성하지만 강제성이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주제가 우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방안도 정부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의 어떤 필요성에는 어떻게 공감을 하세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정책을 보완해서 우리 이제 의료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안전 장치를 하겠다는 거에서는 당연히 뭐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한데 이제 의료 사고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실 이제 완화하는 데는 과실이 없을 때는 찬성하지만 환자들의 권리도 같이 동시에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 현장에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뭐 고의적인 사고나 혹시 불성실한 뭐 진료 이건 이제 바라보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니까 그리고 무책임한 의료 행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현재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환자들한테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그 입증 책임을 의사분들한테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전문가가 아닌 환자들이 그 입증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예를 들면 수술방의 CCTV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 사고에 대한 거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수가 문제나 이런 것들 이제 병행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중복된 얘기지만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이런 건 분명히 조금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고 또 개원하고 이러는 병상 증설 다 함께 정부가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주저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 대표님께서 의료라고 하는 건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의료 사고가 생겨도 정말 이게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든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은 사실 그 좀 진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사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너무 이게 폐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의사들 좀 맞추려고 하는 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 수가 문제는 숟가락암을 올린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간 병원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어떤 진료 분야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수가 올리면 도리어 필수 의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더 돈이 되는 쪽으로만 투자가 더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의료 재정이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는 시장 실패다. 근데 가격을 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 시장 실패는 시장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정말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제도 환자, 보호자 입장이면 굉장히 그런 의료 사고 났을 때 곤욕스럽고 저도 30년 동안 여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의료를 하다 보면 뭐 죄송한 일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환자와 의사에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CCTV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입증도 이제 저희 의사들 위주로 지금 판결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의료사고 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보상이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과, 힘든 과 필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려울 거지만 국민들이 정말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픈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환자나 보호자와 상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법의 좀 맹점이 뭐냐면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그럼 지금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도 환자가 문제되면 저희가 다 보험 들어서 분쟁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끼리 먼저 조합해서 해주고 그리고 분쟁 갔다가 안 되면 민형사상 가고 이렇게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환자랑 보호자랑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입증 책임 참 어렵습니다. 진짜 잘 모르게 왜 그러지? 저희 병원 같은 거 다 녹화하고 CCTV 뱃속 수술할 때 해놔도 나중에 보면 출혈하는 경우도 있고 잘 묶었는데 그러면 저희도 황당하고 환자도 황당한데 그런 걸 좀 시민들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테니까 이런 선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너무 서로 좀 양해해줘서 안정망을 서로 구축하지 않으면 진짜 필수를 힘든 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가 문제를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비 내는 것도 적고 OECD 국가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문제는 이제 그 진찰료라든가 행위료 이런 거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뭐 기구값이나 뭐 이런 거가 높은 걸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필수 의료를 하는 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수가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똑같은데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총액에서 나눠 갖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는 낮게 책정돼 있다라고 하는 건 공감돼. 아마 시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가가 인상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지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거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지금 필수 의료의 그 수가가 저수가로 돼 있는 것만큼은 여기에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은 민간이 내는 다 국민이 내는 거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부는 국가 재정이 투여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국가 재정이 투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로 의료 보장성을 높일 때 그 수가 문제도 또 덩달아서 같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러려면 국가가 의료보험 재정에 일부 다 약속된 그 부분만큼은 국가가 재정 출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료 분야라는 것이 뭐 전국, 지역 뭐 이런 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 우리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나오면서 그 공공의대 설립 지금 원 대표님께서 이제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충남에서도 이제 국립의대 설립 이게 절실하다고 그걸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 원 대표님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밝히셨으면 좋겠는데요. 충남이 주장하는 건 공공의대는 아닌 것 같아요. 국립의대를 유치하자라고 하는 국립의대 설립.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립대학 병원들이 공공의료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부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지금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 병원이 국립대학 병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충남대학교 병원과 건양대 병원과 을지대 병원이 뭔 변별력이 있을까?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런 국립대학 병원이 충남에 유치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국립대학 병원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감시도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제도적 지원도 뭐 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국립대학 병원들이 소속이 교육부로 돼 있거든요. 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부처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어요. 왜 그걸로 안 가는지 예.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짚고 그래서 국립대학 병원이 정말로 그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예를 들어서 충남에는 국립의대가 없으니 국립대학 병원이 없으니 하나 유치하자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뭐 이런 차원의 하나 거기 하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냥 병원 하나 쓰는 거 외에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 예, 국립의대 사실 설립.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을 얘기를 하면 전남, 충남, 인천 뭐 이렇게 세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의대는 필요한 곳에 의사를 양성하고 그곳에 이제 배치를 하자고 하는 게 궁극적인 거고 또 공공의대 설립으로 비인기 필수 진료과 그리고 지역의 공공병원들에게 의사를 국가가 양성 배치해서 하는 게 국립의대 신설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그 의료원들이나 이런 데 필수 진료과도 열지 못해서 뭐 5억, 6억을 줘도 채용이 안 되고 뭐 간신히 채용을 몇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인 우리 충남 서북부 지역에 의료원이 거기 이제 천안 의료원 빼고 나머지는 서산, 공주, 홍성 의료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쪽에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남의 국립의대 신설은 염원이자 또 반드시 좀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저희 반대 입장인데요. 모 대학도 교육이 안 돼서 폐교한 예도 있고 또 학교 병원 지려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하고 농촌의 그 의사수 차이가 OECD 중에 저희 나라에 굉장히 났으니까 많습니다. 농촌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공공의료 이런 게 좀 부족하면 그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환자가 없고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의사 병원을 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뭐 그 후송 체계라든가 이런 다른 방면으로 대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원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는 공공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민간은 민간으로 활성화해서 서로 그게 조화로서 나가면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예. 그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제 상생과 협력의 길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먼저.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있고 대전은 굉장히 그 전국에서 의사 수가 2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도 잘 돼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건강 수명도 전국 최고입니다. 단지 이제 동사의중 의료 격차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의료에서 국가에서 보다면 시에서 시비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 의료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는 많은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의회라든가 시, 의사회, 병원, 언론, 시민단체직이 지역 살리기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예를 들어 지금 대전의 제일 문제는 소아 진료가 주말에 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의사회나 병원, 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본부장님 말씀.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옆에 이제 우리 대전의원 설립운동본부를 직접 주관하시고 해오셔서 있는데 오래된 수건이기도 하지만 그거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전에 그 의사 인력이 좀 많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 정확한 수치는 알겠지만 예전부터 그 진료 전달 체계가 사실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도 국립대인 충남대, 사립대, 건양대, 을지 있고 민간 병원들이 있는데 또한 뭐 의원이나 보건소 모든 의료기관들이 지역에서 협력적인 의료 체계를 조금 구축을 해서 지역의 의료 강화를 위해서 서로 잘 협력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우리 대표님. 예, 좀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에 좀 덧붙이면 그런 공공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이제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의원들, 보건소들이 있는데 그 중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민간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대전시가 잘 추진해서 이제 예태와 면제도 되고 이제 설계 단계에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대전의료원이 잘 설립돼서 그런 허리 역할을 좀 하면 좀 어떤 완결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전 같은 경우는 진료권이 2개입니다. 70개 중 진료권 중에 약 2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데는 뭐 의사수도 많고 병원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공공의료로 치면 또 되게 약한 곳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허리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그럼 대전은 결론적으로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부권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으니 서부권의 중진료권에 대전의료원이 하나 더 설립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좀 구조가 어느 정도 완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회장님. 그 우리 의료 개혁 이 분야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성공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20초 정도로 짧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뭐 집단 행동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그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이 정부가 전문가의 말도 기울이지 않다는 걸 느꼈고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20몇 년 개원을 했지만 외과지만 뭐 돈보다 소중한 건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정부고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의료를 편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의사들 말을 기울여 주시고 협의체를 다시 들어오셔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대 증원을 하고 제대로 된 필수 의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는 뭐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을 상대하던 사람이었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하는 거에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 예약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수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의료인이 사명을 갖고 공공재인 의료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좀 잘 정책을 입안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의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지금보다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각 주체 간 의견이
첨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론회장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